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연과 함께하고자 한 마음에서였다.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낮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로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첫날 밤, 나는 늦게까지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은 다음날 밤도 깊어갔을 때 문득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희미한 달빛 아래 창문 너머로 숲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 중저음의 묘한 소리, 마치 누군가 숲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소리의 근원을 알 수 없었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잠들려 노력했다. 몇 번째인가 반복되는 소음에 잠에서 깨어난 어느 밤, 나는 결심했다. 한번 확인해보자. 나는 손전등을 잡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마을은 여전히 적막했고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소리에 이끌려 숲으로 들어선 나는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며 내가 숲 속 깊숙이 들어왔음을 알았다. 앞서가던 발걸음이 머뭇거릴 때쯤 눈앞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엔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었고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바위 주변에는 마치 무언가 의식을 치른 듯한 흔적이 있었다. 바위 위에는 낡은 종이 조각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내용을 살펴보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종이에 적힌 글자는 돌아가라였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흔들리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해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돌려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집에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밤새도록 불안한 잠을 이어갔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전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을 꺼내셨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는 곳이란다. 지나가는 이들이 뭔가를 느낄 때가 많았고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지. 할머니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 후로도 며칠간 나는 마음의 근심을 떨치지 못했다. 이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에 나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돌아가는 길에 마을의 상점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들렀다. 그곳에서 나는 우연히 오래된 마을 기록을 보게 되었고 기록 속 이야기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몇 세대 전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연쇄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숲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그 후로 그들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절대 숲 근처를 서성이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스쳤다. 나는 급하게 그곳에서 나와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에도 다시 꿈속에서 바위와 숲이 나타났다.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곳에 끌려가는 꿈을 꾸었다. 당분간은 그 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꿈을 꿔 깨어날 때면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잔재가 남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때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내가 놓치고 온 무언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려는 듯 남아있는 것만 같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는 흔히 말하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독자에게 소름 끼치는 경험을 선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밤에 불을 끄고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이곳은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낡고 어두운 복도가 특징이다. 특히 밤이 되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동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 없이 길을 걷는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낡았고 오래전부터 생활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는 긁힌 자국과 누군가 장난 삼아 쓴 듯한 이상한 낙서가 가득했다. 나는 1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5층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멈췄다. 문이 열려도 아무도 타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다.
계속 가던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다시 멈췄다. 이때도 문이 열렸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10층에 도착했고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복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발걸음을 따라오는 소리 같았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보지 않았다. 대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안심하고 방에 들어가려던 찰나 현관벨이 울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누가 방문하겠는가? 인터폰으로 확인하려다 그만두고 조용히 벽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벨은 다시 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저 이상한 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억지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무언가가 방문을 더듬고 있는 느낌이었다. 다시 한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방문이 삐걱거리더니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은 캄캄했고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침대 옆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꿈이야. 곧 깰 거야. 스스로를 여러 번 되뇌이며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기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몇 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다. 여기서 나가.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단지 눈을 꼭 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 되자 어찌어찌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방문도 닫혀 있었다. 그저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꿈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모든 불빛을 켜놓고 잠들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최근 우리 동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를 묻자 관리인은 단지 내에서 예전부터 유령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몇십 년 전 7층에 살던 한 여성이 이 아파트에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단지 교육용으로 전기 안전을 요구했던 점검대에서 본 낡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사진 속의 여인이었다. 그 후 나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밤마다 들리던 목소리 대신 고요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복도를 지나가던 그 기분을 기억한다. 그 여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다시 들릴 것만 같은 기분을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경험한 것은 몇 년 전 여름 대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고 특히 주말에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도 약간 겁이 많은 편이라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은 밤까지 배달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 주문이 들어온 시간은 거의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도착지 주소는 꽤 외진 주택가였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주택가의 가로등들은 여느 때보다 희미하게 빛났고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조심조심 운전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생각보다 훨씬 낡고 어둡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담쟁이 넝쿨이 집을 감싸고 있었고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진 벽은 몇 년 동안 관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의 정적 후에 문이 서서히 열렸고 그 앞에는 온몸이 새하얀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안으로 들어오렴이라고 말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은 어둡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이라고 하기에는 협소한 공간에는 오래된 가구 몇 개와 묵은 신문들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TV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노파는 저를 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던 찰나 갑자기 그녀의 그늘진 얼굴에서 깊은 주름 사이로 두 눈이 형광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잠시 놀란 저는 배달 음식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또다시 주변은 고요해졌습니다. 약간의 현금이 주머니에 찔러 넣어졌고 저는 얼른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등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의 옷 바깥으로 길고 굵은 흉터 자국이 이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다른 무엇인가가 꿈틀대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집을 나오려던 순간 등 뒤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히 돌아가렴. 밤은 위험하니까. 그녀의 웃음소리가 마치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본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 미소는 인간의 그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낯선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 골목길을 빠져나오면서도 나는 그 노파의 형광빛 눈동자와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어두운 집과 노파가 나타났고 그녀의 등이 아닌 얼굴에서 여러 개의 길고 작은 것들이 꿈틀대며 나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주택가는 두 번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그 집은 몇십 년 전 화재로 인해 폐가가 되었고 그 후로도 여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날 밤 내가 본 그 노파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